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 최성호입니다. 어, 지난 시간까지 우리 공시법은 이제 입문과정, 그래서 입문과정에서는 우리 공시법이 도대체 뭐냐, 아마 이제 공시법이라는 말 자체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생소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공시법이 뭐냐, 그 다음 이제 공시법의 이제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게 이제 체계와 이해를 위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 무턱대고 그냥 암기하셔 봐야 요즘 시험에서는 이제 대응하기 힘들다라는, 그래서 체계와 뭐 이해를 위주로 좀 이렇게 공부하시라는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공시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각각의 그 중요한 이제 테마들, 뭐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기초 과정에서는요, 이제 우리 공시법에 대해서 이제 기본서를 통해서요,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이제 우리 입문 과정보다는 당연히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시험에 이제 실전용으로 좀 적합하게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늘 이제 강조하는 부분은 이제 공시법을 공부하실 때 다른 법 과목도 사실 다 마찬가지인데 항상 체계를 잡으셔야 되고, 거기에다가 이해를 위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런 학습 습관을 이제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교재에 좀 충실하게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기본적인 교재 제1장에서 이제 지적의 의의와 이제 등록 사항이 나와요. 그래서 먼저 우리 지적, 이제 공간정보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지적이라는 게 뭐냐? 지적을요, 이제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이 지적이라 함은 토지의 표시입니다. 토지의 표시를 지적 공부라는 그 공적 장부에 등록, 즉 공시하는 것을, 그걸 지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이 지적 공간정보법에서는요, 크게는 이제 네 가지 테마가 나와요. 그래서 공간정보법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지적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근데 크게 이제 네 가지 테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테마가 지금 보시다시피 토지 표시예요. 토지 표시. 우리 지적이라는 것이 이제 토지 표시를 지적 공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록 공시하는 게 지적이니까 이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이제 토지 표시입니다. 이 토지 표시 파트에서 여러분들 시험에서요, 우리 지적이 여러분 12문항이 출제되는 건 이미 이제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죠? 시험이 치르는 그 순간에도 지적이 몇 문제가 나오는지도 모르시고 시험을 보시는 분이 가끔 계신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일단 우리가 이제 이 적과 싸워서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뭐 지피지기면 뭐 100점 불패, 100점 불패라는 말이 맞다 하더라고요. 100점 백승이 아니라.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토지 표시, 이게 이제 우리 지적에서 이제 첫 번째로 등장하는 테마인데, 여기서 보통 시험에서는요, 한 4문항에서 많을 때는 여기서 5문항까지도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아주 이제 출제 비중이 높은 이 지적에서 이제 가장 근간이 되는 이제 테마다라는 거죠. 자, 이 토지 표시를 어디에다가 이제 등록 공시하는 겁니까? 지적 공부예요. 지적 공부에 이제 등록 공시하는 것이 지적이다. 그래서 이제 지적 공부에 관한 내용이요. 지적 공부에 관한 내용이 보통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서요, 여기서 한 3문항에서 2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제가 이제 2에서 3이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주로 이제 3문항이 많이 출제가 돼요. 가끔씩 이제 2문항 정도 나올 때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적 공부 파트. 그래서 토지 표시를 이제 지적 공부에 등록 공시하는 게 지적이니까 먼저 토지 표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 공부 나옵니다. 그 다음, 자, 여러분, 토지 표시 5가지가 있습니다. 토지 표시. 소재, 지번, 지목, 그 다음, 면적, 그 다음, 경계. 다만 그 경계점을 수치로 나타낸 것을, 그걸 좌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좌표는 별개의 토지 표시가 아니라, 제가 이제 입문 과정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국토는요, 크게는
미개발 토지와 개발된 토지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된 토지 아니면 개발되지 않은 토지. 물론 대한민국에는 개발되지 않은 토지가 훨씬 더 많아요. 미개발 토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발된 토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미개발 개발이 있는데, 개발된 토지는 다시 아주 평범한 일반적 개발이 된 토지가 있고 아주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 여러분들 신도시 떠올리시면 돼요. 그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는 그 경계점을 전부 다 수치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뭐라고 하느냐면 좌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치까지 이제 등록을 시켜요. 자, 그래서 이 토지 표시가 이제 좌표는 별개의 토지 표시가 아니라 토지 표시 중에서 이제 경계점을 수치로 나타낸 것을 그냥 그걸 좌표라고 한다. 요 5가지가 이제 토지 표시예요. 토지 표시. 자, 그럼 지적 공부, 아까 지적 공부, 이제 토지 표시를 지적 공부에 등록 공시하는 게 이제 지적인데, 토지 표시 중에서요, 토지 표시 중에서. 자, 일단 지적 공부하면 여러분, 대장이 있고 도면이 있습니다. 대장이 있고 도면이 있다. 두 가지. 지적 공부에는 대장이 있고 도면이 있다. 그럼 이제 대장은 한글과 숫자로 기재되어 있는 그 공적 장부를 대장이라고 합니다. 한글과 숫자로 기재되어 있는 그 지적 공부를 대장이라고 해요. 그 다음 이제 도면은요, 말 그대로 도해 그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도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는 이제 대장과 도면이 있는데,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제 연결고리가 하나 나와요. 자, 왜 지적 공부는요, 왜 대장이라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그죠? 우리 이제 공시하면 여러분 지적이 있고 또 등기가 있지 않습니까? 등기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 지적 공부는 등기부의 대칭이 되는 게 여러분 대장이거든요. 근데 이 대장 외에 왜 도면이라는 게 필요하냐, 지적 공부는. 자, 아까 제가 지적이라는 게 우리 토지 표시를 지적 공부라는 그 공적 장부에 이제 등록 공시하는 게 지적이다라고 했는데, 그 토지 표시 5가지 중에서 뭘 등록 공시하기 위해서 여러분 도면이라는 게 필요하냐, 그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그냥 암기하시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자, 소재, 이제 소재라는 게 뭐냐면 행정구역이에요. 소재는 행정구역입니다. 그걸 소재라고 합니다. 가령 뭐 서울특별시 무슨 구 무슨 동, 그죠? 그 행정구역. 그 다음 지번은요, 그 필지마다 우리 토지를 헤아리는 그 수량 단위를 필지라고 합니다. 그 필지마다 부여한 번호, 그 숫자를 지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지목은요, 토지의 용도에 따른 28가지로 분류를 해뒀습니다. 그걸 지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면적, 이제 그 토지 한 필지의 말 그대로 이제 넓이, 면적이죠. 넓이. 그 다음 경계라고 하는 것을 각각의 그 경계점, 도면상의 경계점 간을 연결한 직선이에요. 경계점 간을 연결한 그 직선을 경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면, 자, 여러분 소재와 지번, 지목을 굳이 등록 공시하기 위해서 대장만 있으면 되지, 한글과 숫자로 표현해낼 수 있다는 거죠. 대장만 있으면 되지 굳이 도면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 토지의 길이를 재서 토지의 넓이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토지의 길이를 재는 순간 경사면이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면적의 정의는 뭐냐면 그 도면상에서, 즉 토지를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수평면도를 그려요. 그걸 도면이라고 합니다. 그 도면상의 넓이를 면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도면이 필요하다. 도면 가지고 면적 측정하는 거다. 현실의 토지에 가서 토지의 길이를 재서 면적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경사면은 고려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막 포크레인 가지고 여러분 막 흙을 갖다 부어요. 그러면 경사가 많이 지겠죠. 만약에 경사면을 고려를 한다면, 그러면 길이를 재는 순간, 현실의 토지에 가서 여러분 길이를 재는 순간 그 토지 길이가 길게 나올 거잖아요. 그럼 면적이 넓어진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죠? 만약에 그래서 면적이 넓어질 것 같으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크레인 하나 장만하셔가지고 토지 하나 구입하셔가지고요, 취득하셔가지고 포크레인 장만하셔가지고 흙만 계속 갖다 붓는 거예요. 그럼 면적이 넓어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면적은 그 해당 토지의 도면을 작성을 해서 그 도면상의 넓이를 측정한 것이 면적이다.
그 다음 경계는요, 그 경계점간을, 즉 도면상에, 여러분 도면상에서는 한 필지가 하나의 다각형으로 나옵니다. 도면상에서는 한 필지는 하나의 다각형이다. 그 도면상의 각각의 경계점간을 연결한 직선을 경계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이 도면 토지 표시 중에서 뭘 등록 공시하기 위해서 도면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까? 면적과 경계다. 그래서 여러분 면적 경계랑 관련 없으면 도면을 작성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면적, 토지 표시 중에서 뭘 등록 공시하기 위해서요? 면적과 경계를 등록 공시하기 위해서 도면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적공부는 대장과 도면이라는 게 각각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가요. 자, 물론 이제 대부분의 이제 기본서 교재에는요, 토지 이동이라는 그 파트가 이제 먼저 나오는데요. 이제 지적 측량, 이제 제가 이제 강의 기술수랑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제 지적 측량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 대장, 한글과 숫자로 기재하는 대장이에요. 대장을 여러분 작성하기 위해서 굳이 토지를 측량할 필요 있습니까? 토지를 측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 도면이라는 게 풍경화 그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왜 뭐 사생대에 나가서 여러분 풍경화 그리는 거 아닙니다. 그럼 도면이라는 걸 여러분 작성하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될까요? 측량이죠. 그래서 지적 측량이라고 하면 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 토지를 실제로 그 측량을 해서 그 도면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적 측량하면 여러분들은 뭘 떠올리셔야 되느냐? 지적 측량하면 도면이라는 걸 떠올리셔야 돼. 지적 측량하면 여러분 도면 떠올리셔야 돼. 측량해서 도면 작성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지적 측량하면 여러분 도면, 그 다음 토지 표시에서는 또 뭘 떠올리셔야 돼요? 뭐 때문에 도면이 필요하다라고요? 면적과 경계.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적 측량하면 이제 세 가지 단어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도면, 면적, 경계까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파트가 이제 지적 측량이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시험에서 요 지적 측량 파트에서는 한 2문항에서요, 많을 때는 이제 한 3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우리 지적법에서 이제 마지막 파트가 네 번째가 토지 이동입니다. 토지 이동. 자, 토지 이동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이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상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표시가 발생하거나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토지 표시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토지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바다는 토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토지가 바다가 됐다. 그러면 토지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 토지 표시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토지 표시의 발생, 변경, 소멸, 그걸 뭐라고 합니까? 토지 이동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토지 이동의 이자는 옮길 이자가 아니라 토지가 움직인다라는 말이 아니라 토지가 다르게, 토지 표시가 다르게 바뀐다라는 뜻이에요. 다를 이자를 씁니다. 한자로요. 그래서 다르게 바뀐다, 토지 표시가 다르게 바뀐다. 그걸 토지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 이동은 보시다시피 토지 표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집니다. 토지 표시가 발생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하는 것을 다 토지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토지 이동 파트에서 보통 시험에서는 한 3문항에서 4문항 정도가 이제 출제가 돼요. 이 토지 이동은요, 여러분 토지 표시와 서로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시험에서 여러분들 그냥 같이 이렇게 출제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토지 표시와 여기 토지 이동.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이제 시험에서 한 7문항 정도가 토지 표시와 토지 이동 파트에서 한 7문항 정도가 시험에서 이제 출제가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 한 12문항 정도가 우리 여기서 이제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우리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 점. 그래서 제가 이제 입문 과정에서 이 내용들을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꼭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려요. 올해 지금 2차 시험을 이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입문과정부터 열심히 보셔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 입문과정 건너뛰지 마시고요.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보면 이제 2차 시험을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1차 시험만 전해 뭐 1차 시험만 합격을 했다가 이제 2차 시험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난 그래도 좀 이제 아니까 그냥 나는 나중에 뭐 심화 과정부터 좀 할 거야. 지금 하지 않고 뭐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많이 계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 처음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아주 기본을 소홀하게 함에 따라서 정작 응용이 안 됩니다. 제가 늘 강조를 드리는 게 여러분 체계와 이해거든요. 그래서 기본을 여러분들 그 소홀하게 하면 그걸 건너뛰어 버리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요. 그럼 조금만 뭔가 변형이 되거나 응용되는 문제가 나오면 사실 적응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험이 2차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오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2차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오면요 1, 2차를 동차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합격률이 높아요. 2차만 준비하시는 분들이 2차 시험만 준비하시는 분들이 2차 시험에 좀 어렵게 나오면요 오히려 합격률이 많이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한 여러분 분석은요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좀 안다라고 해서 그냥 나쁘게 이야기하면 오만한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입문 과정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좀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기를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지적에 대해서 제가 입문 과정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자, 교재는요, 그게 제1장 이제 지적의 의와 이제 등록사항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거. 일단 이제 나중에 이 부분은 우리 제가 이제 기본 과정 들어가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기초 과정에서는 그냥 요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봐두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해서 항상 미시적으로 그렇게 접근하지 마세요. 큰 틀부터 먼저 나가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필지 성립 요건. 아까 제가 토지를 헤아리는 그 수량 단위를 뭐라고 했습니까? 토지를 헤아리는 수량 단위를 필지라고 한다. 토지를 헤아리는 그 수량의 단위를 필지라고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건물을 헤아리는 수량 단위를 뭐라고 할까요? 참고로 우리 건물을 헤아리는 그 수량 단위를 동이라고 합니다. 왜 아파트 1동, 2동 있잖아요, 여러분. 아파트만 근데 동 아니에요. 그냥 일반 건물도 건물을 헤아리는 그 수량 단위를 한 개의 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건물은 이제 동, 그다음 토지는 필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6가지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6가지의 기본 요건. 그래서 자, 요 부분은 제가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제가 이해도 다 이제 시켜드립니다. 시켜드리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기초 과정에서 이 부분은 가볍게 그냥 암기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일단 암기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6가지예요. 소등축 지지지.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이제 뭐 소등이 축축하면 지지지 만지지 마라. 6가지. 소등축 지지지.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소가 뭐냐? 여기 나오죠. 소유자가 동일할 것. 자, 가령 X토지, Y토지 두 토지가 있어요. 그 토지를 하나로 합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토지를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X토지 소유자는 만약에 갑이고요. Y토지 소유자는 을이다. 서로 소유자가 다르면요. 한 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 등인데요. 이 등은 등기 여부가 동일할 거. 자, 한 토지는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데 다른 토지는 등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한 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즉
둘 다 등기가 되어 있든지, 둘 다 등기가 되어 있든지, 기등기다 이 말이에요. 기등기. 둘 다 등기되어 있든지, 아니면 둘 다 미등기이든지, 그런 경우에만 한 필지가 될 수 있지, 한 필지는 등기가 되어 있고요, 한 필지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라면 그때는 한 필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축입니다. 아까 소등 축이라고 했죠. 소등이 축축하면 지지지 만지지 마라. 그래서 축입니다. 축. 자, 축척이 동일할까? 이 축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거리를 도면상 줄이는 비율을 축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적이라는 게 토지 표시, 등록, 공시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적 공부에. 그러면 면적 경계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도면. 그럼 도면을 작성하려면 실제 거리를 도면상 줄이셔야 돼요. 그렇게 큰 종이가 없으니까 도면상 줄이셔야 됩니다. 그 줄이는 비율을 축척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두 토지의 축척이 서로 달라요. 축척이 서로 다르게 도면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두 토지를 하나로 합칠 수가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축척이 동일해야 한 필지는 하나의 도면을 작성해야 되니까, 그래야 면적과 경계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축척이 동일해야 된다. 그 다음 아까 첫 번째 지입니다. 첫 번째 지. 자, 아까 소등축 지의 이제 첫 번째 지입니다.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즉, 지번 부여 지역, 다시 이야기하면 행정구역이 같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한 필지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이 서로 달라요. 그러면 한 필지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할 거. 그 다음 지목이 동일할 거. 조금 이따 지목 파트에 가시면 또 이제 여러분들 배우실 건데, 한 필지는 지목이 반드시 하나이어야 합니다. 그걸 일필일목 원칙이라고 합니다. 한 필지는 반드시 지목이 하나여야 한다. 그래서 당연히 지목이 동일해야 한 필지가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지네요. 집안이 물리적으로 연속되어 있을 것. 서로 암만 여러분 행정구역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같은 군에서, 가령 뭐 강남구 역삼동이에요. 근데 하나는 역삼동에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인근에 뭐 대치동에 있다. 집안이 서로 떨어져 있다라는 거. 서로, 물론 아까 뭐 역삼동하고 뭐 대치동 같은 경우는 뭐 이 행정구역 자체가 다르니까 그 경우에 당연히 한 필지 될 수 없는데, 둘 다 만약에 역삼동에 있다 하더라도 서로 X토지, Y토지 떨어져 있어요. 집안이 물리적으로 연속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다. 그러면 절대로 한 필지가 될 수는 없다는 거. 당연하겠죠. 그래서 요 6가지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지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 사항이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음 중 뭐 한 필지의 성립 요건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늘 이제 그런 예를 드는데,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어 수학 능력 시험, 수학 문제, 고등학교 수학 문제 7 더하기 3이 얼마냐 시험에 안 나오죠. 그런 쉬운 문제는 시험에 나오지 않죠. 다만 7 더하기 3이 얼마인지 모르고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없죠. 똑같은 거예요.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인데, 나중에 제가 이 부분은 이제 기본 과정 가면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은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대충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사항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자, 이제 제가 보시는 부분만, 제가 보는 부분만, 제가 저한테 보시면 이러면 안 되죠. 제가 보는 부분만 좀 보시기 바래요. 자, 여기 네모 4번에 우리 공간정보법상 이제 토지의 등록, 아까 토지 표시를 어디에 등록한다라고요? 지적공부에, 이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셔야 돼요. 등록, 지적공부에 이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자, 거기 이제 1번에서 나와 있는 내용,
우리 토지의 조사 등록. 자, 우리 여러분 지적이라는 게 토지 표시죠. 그럼 토지 표시는 여러분 권리관계입니까? 사실관계입니까? 토지 표시는요. 사실관계죠. 사실관계. 우리 토지 표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팩트죠. 사실관계. 그럼 사실관계니까 얘는 직권주의와 연결이 됩니다. 즉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관계니까요.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등록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사실관계니까, 팩트니까. 그래서 직권주의. 그래서 여러분 이 토지 표시는 다시 여러분 토지 표시는 권리관계가 아니라 사실관계니까 직권주의와 연결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뭘 비교하셔야 되냐면 우리 등기. 여러분 등기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거든요. 등기는 권리관계. 따라서 얘는 신청주의와 연결이 된다. 지적은 토지 표시, 사실관계, 사실관계니까 직권주의. 그 다음에 등기는 권리관계, 권리관계니까 신청주의. 즉 권리자들이 등기소에 가서 신청을 해야 등기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국가가 그냥 조사해서 야 너희들 매매했지?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줄게. 이게 아니라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래서 직권주의니까 자, 첫 번째 내용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 지적에 관한 1차적인 책임은 국토교통부 장관. 지적은 국정주예요. 국가사무다라는 거예요. 국가사무. 그래서 1차적인 책임은 누가 진다라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이 줄 끊는 이 부분이 핵심 키워드니까 여러분들 잘 챙겨 두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이 표현이 나오는지 모든 토지 나오면 앞에 행위 주체 누가 나와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토지 표시.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토지 표시를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그래서 1차적인 책임은 지적에 관한 1차적인 책임은 누가 진다라고요? 국장이. 자, 그런데 밑에 2번을 보세요. 2번.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러분 실질적으로 모든 일을 대한민국의 이 모든 토지,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 여러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대한민국의 이 필지가요 3,600만 필지가 넘는다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그 많은 토지를 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쁘시잖아요. 뭐 오늘도 무슨 또 뭐 대책 나오고 하는 늘 바쁘시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을 하십니다. 자, 근데 그 모든 토지에 대해서 뭐 조사 측량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법에서 이제 지어주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모든 걸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에 보시면 우리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자, 2번이에요.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일단 하나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뭐? 자,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니까 토지 표시 중에서 빠질, 자, 토지 표시 5가지거든요. 아까 좌표는 이 경계점을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으니까 토지 표시 5가지예요. 빠지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주목하셔야 됩니다. 뭐가 빠지? 비교해 보세요. 뭐가 빠지죠? 소재가 없어요. 소재, 즉 행정구역. 그래서 이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일은 지적소관청이 한다라는 건데, 지적소관청 하면 여러분 구청 생각하시면 돼요. 구청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편하게. 지적소관청이 즉 실질적인 일은 지방자치단체 구청장이 한다라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일은. 그런데 뭐는 빠진다는 거죠? 토지 표지 중에서 소재, 즉 행정구역. 여기를 뭐 종로구로 할 것이냐, 뭐 중구로 할 것이냐, 그건 여러분 지적소관청의 권한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빠진다라는 거.
비교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즉 실질적인 일은 지적소관청이 한다라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걸 할 수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행정법학에서는 이제 위임사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실질적인 일은 지적소관청이 한다라는 거. 자, 그 중에서 토지표시 중에서 지적소관청은 뭐가 빠진다? 소재가 빠진다라는 거. 소재가 없다라는 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니까요. 자, 그 다음 신청을 받아. 아까 제가 지적은 여러분 사실관계니까 직권주의라고 했죠. 근데 직권주의의 의미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직권주의라 함은 소유자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았을 때, 자, 직권주의는 소유자 신청을, 이게 원칙이다. 소유자 신청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이때는 예외적으로 직권이 발동된다. 이걸 직권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직권주의의 의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직권이 발동된다는 게 아니라 소유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았을 때 직권이 발동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발동될 수 없으면 그걸 신청주의라고 합니다. 이제 신청주의와 직권주의의 의미 아시겠죠? 직권주의의 의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직권주의는 무조건 신청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하지 않았을 때 직권이 발동되면 직권주의.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이 발동될 수 없어요. 소관청도 나도 어쩔 수 없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신청주의다. 그래서 지적은 팩트니까 직권주의다. 자,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내용 보시면 다만 그래서 신청이 없으면 그때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제 직권주의 의미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겠다. 그렇죠?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서 자, 우리 직권에 의한 절차.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신청이 원칙이라고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소유자가 이제 신청을 하면 소관청은 앉아서 심사만 하고 소유자가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면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았으니까 직권으로 이 토지 표시 뭔가 바뀐 게, 토지 이동이라는 게 아까 토지 표시가 뭔가 바뀐 게 있다는 거죠. 발생, 변경, 소멸, 토지 표시. 그럼 이제 조사를 나가야 돼요. 소유자가 신청을 했으면 그냥 심사만 하면 되는데 신청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조사 나가야 돼요. 명색이 지적소관청 관공서거든요. 관공서니까 조사 나가기 전에 먼저 뭐부터 수립을 해야 될까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여러분 방학하면요, 방학하기 전에 항상 뭐부터? 계획부터, 그죠? 명색이 관공서니까 당연히 계획부터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번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는 먼저 뭐부터 수립한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부터 수립을 한다. 계획 수립을 하고요. 그 다음, 그럼 이제 계획 수립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현황 조사하셔야 됩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이제 조사를 나가고, 그럼 조사한 내용은 이동 현황을 조사하셔야 됩니다. 그럼 조사한 내용을 적으셔야 돼. 아니면 잊어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토지 이동 조사부에 토지 이동 조사부를 작성한다. 토지 이동의 현황, 뭔가 바뀐 게 있는 것을 조사한 내용을 적는다 이 말이죠. 토지 이동 조사부에.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현황 조사를 하고요. 자, 여기다가 간단하게 메모를 해볼까요?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현황 조사를 하고 조사한 내용을 적는다. 즉 조사부를 작성을 한다. 이 순서입니다.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하고 토지이동 조사부를 작성을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지적 공부 정리하셔야 돼요. 이제 조사까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사무실 들어와서요 지적 공부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지금 지적소관청이
다만 정리하기 전에 지적 공부 아주 중요한 공적 장부거든요. 특히 면접과 경계와 관련 있는 아주 중요한 공적 장부입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를 정리하실 때는 항상 미리 근거 서류를 작성합니다. 지적 공부 정리하기 전에 근거 서류 작성합니다. 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라는 거. 그래서 조사부 작성 다음에는 순서가 뭐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입니다. 결의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라는 거. 자, 되도록이면 여러분 이제 교재에 좀 충실하게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 일 안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칠판에 이제 제 강의 이 방식을 좀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제 칠판에 중요한 내용을 먼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그러고는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교재를 통해서 이제 확인 작업까지 하고 교재에 중요한 해당되는 부분들 이제 좀 줄을 끊고, 그다음 메모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메모하는 식으로 이제 강의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직권예한 절차, 지금 말씀드린 직권예한 절차, 계획 수립하고 조사하고 조사부 작성하고 결의서 작성하고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앞으로 수없이 반복을 할 내용입니다. 자꾸 듣다 보면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부분은 제 경험상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대충의 흐름 정도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됐어요.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다른 내용은 더 하실 거 없고, 잠깐 이제, 조금 여러분 휴식을 좀 취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제 토지 표시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 이제 지번부터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